두산과 한화의 경기 방금 전에 끝났는데 요 경기는 참할 얘기가 많습니다. 많이 많습니다. 이 경기는 4대 3으로 끝났는데 오늘 저 한화 팬들은 다들 오늘 한 잔들 하러 네, 가셨나요? 오늘은 하나 팬분들이 다 이제 연승도 끊기고 이제 간만에 이제 그러셔서 오늘 좀 많이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날 오셔야 저희가 네. 또 많은 서비스를 네. 드리는데 사실 제가 그 연승 중에 그 한화 뭐 관계자들, 구단 관계자들, 한화 선수들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도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 연승을 해서 기쁘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대요. 부담.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뭐 선수들이나 뭐 구단 관계자분들이나 뭔가 그런 얘기했을 때 징크스에 대한 그렇죠. 뭐 입던 옷을 계속 입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럼요. 선수들도 항상 그 이제 언더티나 양말 매일 빨아서 입는 선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김경호 감독도 그 후드티 매일. 네. 근데 빨아 입긴 하신대요. 네, 그 후드티를 그래야 그냥 매일 입으시는 거고. 그렇죠. 그것만 또 있고. 네. 심지어 저 스태프들도 식사를 같은 것만 오. 이기는 날은 저녁 오. 같은 거. 예를 들어 첫날 이기는 날 볶음밥 먹었으면 어디 가서도 볶음밥 먹는 거. 먹어야죠. 아, 우리도 그래야겠다. 5천 명 이상 시청자 들어온 날 저녁 먹은 거를 계속 저녁으로. 제가 기록을 해둘게요, 그럼. 예, 그 장소에 빠지면 아니 안 근데 되니까. 다른 분들은 괜찮아. 나는 계속 나오니까 나만 계속 똑같은 걸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어. 예. 오늘은 기억 안 해도 되겠고 지난번에 저 5천 명 들어왔을 때 뭐 먹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먹었는지. 지난 금요일에 뭐 먹었는지 빨리. 네, 뭐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빨리 저 주문 네. 저 있잖아요. 배민 리스트 확인해 주세요. 저희 그 주문은 홍은지 PD가 담당하고 네. 있는데 우리 PD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저 비더 레전드도 잘해야 될 텐데 부탁입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화는 졌고 두산은 이겼는데 그래서 일단은 경기표를 보면서 이 경기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초반에 한화가 먼저 점수를 내기는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점을 내고 6회 두산이 동점을 만드는 순간 그리고 6회 말에 한화가 무사 1, 2루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무사 만루였죠. 무사 만루에서 노시환의 1, 2, 3 병살타.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점수가 나지 않았고 8회에 김재환의 투런 홈런 나오면서 3대1 이대로 경기가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9회 말 2사 투아웃에 때려낸 최인호의 동점 투런 홈런. 야, 좀 너무 극적인 홈런이었어요. 너무 극적이었죠. 너무 극적인 그 홈런이었어요. 얘기는 잠시 한번 더 드리고 그리고 연장 11회 말에 임종성 선수가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두산이 승리 그리고 한화는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양팀 선발 투수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줬고 류현진 선수는 뭐 류현진 선수 계속해서 뭐 본인의 투구 내용을 여실히 좀 보여줬지만 최원주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잘 던지다가 오스틴 선수에게 홈런을 맞으면 좀 흔들렸던 그런 경기 이후의 등판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같은 뭐 사이드암 계통의 투수였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는 일단 최원주 선수가 볼 배합을 좀 완급 조절도 잘 하면서 많은 이닝을 좀 소화해주고 위기 때 그리고 삼진을 잡으면서 또 포효하는 모습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현진과 맞대결을 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찌 보면 오늘 뭐 본인 승패는 없지만 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가. 흐름을 아예 내주질 않았어요. 그럼요. 최원준 선수가. 뭐 삼진은 많지 않았지만 되게 효과적인 투구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투구를 좀 보여주면서 거의 흐름을 아예 주질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6회의 위기를 또 잘 넘기면서 포유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제 무사 말로. 맞습니다. 무사 1, 2루에서 문현빈의 기습적인 희생 번트가 나왔는데 사실 그 대목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문현빈한테 번트를 주문할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뭐 최원준 선수가 이제 견제를 먼저 할 때 문현민 선수가 배트를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경험 없는 선수라면 사실 그 투수가 움찔하는 순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인을 좀 간파하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문현민 선수가 이렇게 배트를 들고 있으면서 살짝 3루 수비수를 살짝 봅니다. 고개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살짝 위치를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번트를 좀 기가 막히게 됐고 그 선수가 좀 뒤에 있었죠. 네, 좀 3루수 좀 뒤에 있었고 뭔가 그 양의지 선수와 최원준 선수의 어떤 그런 콜플레이, 콜플레이 비스. 네,
한 번에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또 장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무사 만루 위기에서 노시안 선수를 최원주 선수가 1, 2, 3이죠. 홈 더블 플레이로 일단 위기를 넘기면서 그리고 나왔던 이진영 선수에게 헛스윙 삼진을 네. 뺏어내는 그 장면에서 포효하는 모습이 아마 최원주 바로 그 선수가 이때까지 장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발 투수의 역할을 그때 내가 좀 막을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어떤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 입장에서 보면 이 대목이 오늘 어찌 보면 승부처예요. 맞아요. 네. 무사말루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같이 보면서 야, 이 방망이에 맞추기만 해도 한 점이야 이랬는데 방망이에 맞췄는데 한 점을 못 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를 최원준 선수가 잘 잡았고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넘어와서도 저는 오늘 그 뭐 결승타를 때려서가 아니라 임종성 선수가 만약 3대1로 경기가 끝났다면 그래도 저는 임종성 선수가 오늘 경기에 숨은 공로자다 이런 네. 느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임종성이 유현진에게 공 10개 던지게 하면서 안타 치고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그 투구수만큼 늘어나면서 사실 7회에 유현진 선수가 올라오기 좀 어려웠거든요. 일단 뭐 19제까지 가는 승부에서 안타를 때려냈고 또 그 19제까지 가는 그 승부 안에서 류현진 선수의 뭐 커터면 커터, 뭐 보심, 체인지업 커트하면서 끝까지 밀리지 않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던진 그 체인지업 사실 잘 맞은 타구는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코스가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안타를 많이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류현진 선수의 투구수를 굉장히 좀 많이 올리는 그런 타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커트만 7개를 했어요. 아우, 유현진 대단하죠. 선수 뭘 파울 커트를 7개 하고 진짜 마지막에도 유현진 선수가 좀 약간 기분 나쁠 만한 빗 맞은 안타로 치고 나갔기 때문에 투수가 약간 네. 공 많이 던지고 됐다 했는데 그 빗 맞은 타구가 이제 코스를 빠져나가면 사실 거기서 사실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대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러고 나서 7회 초에 투수가 바뀌잖아요. 네.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바뀌었는데 박상원 뭐 잘 던졌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눈여겨봐야 네. 될 7회 초 2사에 네. 김인태의 타석. 김인태 타석. 김인태의 타구가 떼굴떼굴. 네. 근데 잡아서 투수 커버가 들어와서 박상원이 공을 잡고 베이스를 밟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김인태는 그 박상원의 발을 밟았죠. 네, 그렇죠. 베이스를 맞습니다. 밟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묘한 건 비디오 판독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세이브 선언이 됐습니다. 세이브 선언됐습니다. 그러면서 보기 드물게 김경문 감독이 나와서 어필을 합니다. 김영 감독이 진짜로 간만에 뭔가 강한 약간 느낌이었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조금 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입 모양이 보였잖아요. 세이브라고? 약간 이러면서 약간 네, 맞아요. 네, 이런 어필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 대목은 사실은 이제 비디오 판독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네. 될 문제였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비디오 판독권을 다 쓴 거예요. 네, 기회가 없었어요. 비디오 판독을 다 썼기 때문에 비디오 판독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심판이 이제 세이브를 선언하니까 여기에 이제 어필을 좀 강하게 하셨던 거죠. 만약에 비판이 있었으면 그냥 뭐 바로 비디오 네, 바로, 썼겠죠. 바로 비디오 썼는데 이제 비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상황에서 어필을 해서 유일하게 이제 그 판정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러니까 사심 합의잖아요. 네. 네. 심판 합의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근데 그 부분도 오늘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좀 방송 전에 찾아보니까 심판 재량으로 비디오를 보는 게 2020년부터 없어졌대요. 없어졌군요. 네, 그래서 심판 재량으로는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하.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없어진 이유가 이제 다른 팀들 원래 2개씩 주어지잖아요, 양 그렇죠. 팀에. 근데 이제 한 팀이 2개를 다 썼어. 근데 이걸 심판이 비디오를 보면서 뭔가 번복되면 이 비디오 다 쓴 팀을 조금 더 비디오를 봐주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까봐 이 2020년부터는 없어졌대요, 심판 재량 비디오가. 네. 아니 근데 이제 경기가 뭐 좀 스피드업을 해서 피치컴도 쓰고 피치클락도 써서 좀 빨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한 판정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에 대한 팬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아량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판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피드업과 반대로 좀 팬들은 기다려도 되니까 그렇죠. 좀 제대로 더 된 확실한 정확한 그 판정을 원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국내에도 농구, 뭐 배구 다 이제 비디오 판독권을 그 심판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심판이 애매하면 그것도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와
가장 그 뭐 어찌 보면 좀 흡사한 룰을 갖고 있는 게 메이저리그인데 네. 메이저리그는 사실은 이제 챌린지라고 해서 비디오 판독권을 만약 이게 우리가 요청한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번복이 되면 그 권리만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두 번이면 두 번 다 우리가 맞으면 두 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횟수와 상관없이. 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경기 끝나고 났을 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남잖아요. 네. 이게 승패와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 스피드업이 굉장히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비디오 판독이 들어오고 ABS가 들어오면서 오심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비디오 판독의 횟수가 양 팀 합쳐서 4번밖에 없다라는 건 제한적이니까. 이거는 조금 네. 또 경기를 어찌됐건 공정하게 한다는 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 될 수 있어서 드린 이야기고요.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 비판까지 가지 않아야 될 판정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베이스를 밟지 못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세이프 선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대목에서 경기의 흐름이 왜냐하면 박성원 선수가 이제 발을 밟히면서 박성원이 네. 빠집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한승영 선수가 좀 빠르게 투입이 되죠. 맞아요. 한수혁 선수가 그래서 7회 2, 4회 마운드에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원래대로 한 8회에 등판하는 건데 그렇죠. 네. 땡겨서 등판하게 된 거예요. 박상원 선수가 부상으로 좀 이탈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8회에도 올라왔는데 8회에 김기현에게 안타 그리고 김재환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16경기 연속 무실점이 마감이 됐죠. 네. 네. 한승혁 선수 그간 뭐 오늘 경기가 아쉽긴 하지만 네. 그간 보여줬던 16경기 연속 무실점은 굉장히 좋은 피칭이었어요. 네. 김재환 선수가 또 결정적인 투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어찌 보면 이제 기선을 그 바둑에서 계속 수를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대 1까지 앞서서 오늘은 한화가 이렇게 3대 1로 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그랬죠? 9회 말 2사 후부터 야구는 시작된다고. 네, 9회 말 2사 9회에 그러니까 저 김태균 선수가 8회 올라왔죠? 네, 8회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8회에 올라와서 3대 1 경기 잘 마무리를 짓나보다 했는데 9회 2사 후에 최인호의 타석이었는데 네. 최인호의 이것도 되게 극적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파울 플라이를 포수와 삼루수가 서로 미루다가 네. 그 사이에 공이 딱 떨어집니다. 일단은 뭐 기록은 이제 포수 실책으로 이제 기록이 됐지만 사실 그런 타구는 이제 임종성 선수가 맞자마자 이게 보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콜플레이를 해주면서 이제 임종성 선수가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장면이었어요. 공식 기록은 그러니까 포수 실책으로 기록이 됐죠. 네. 네. 공식 기록은 포수 실책으로 기록이 됐는데 아마도 떨어진 지점이 이제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삼루수가 달려와서 잡아야 되는 타구는 맞지만 공이 이제 떨어진 지점이 포수와 가까웠기 때문에 아하. 이제 파울 플라이도 실책을 하면 공식적으로 기록에 실책을 실책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구 실책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낮게 들어오는 공에 체크스윙이 있었는데 노스윙 선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또 보면서 네. 했지만 일단은 뭐 이제 그 이후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느린 화면이 좀 이제 제대로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좀 이제 방망이 끝이 돌았거든요. 네. 또 이제 그 판정이 좀 아쉽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태균 입장에서는 투수 입장에서는 파울 플라이, 삼진. 그쵸.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가 끝나지 않고 꼭 이런 때에 극적인 뭔가가 나오죠. 예. 근데 김태균 선수가 그러니까 홈런을 투런 홈런 동점 투런을 맞고 구종을 봤더니 속구 8개였어요. 8구 연속 속구? 네, 9구 9구 연속 예, 어. 포심에 이제 최인호 선수의 타이밍에 제대로 걸리면서 네. 이제 몬스터를 훌쩍 넘기는 그런 동점 투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너무 제대로 걸렸어요. 네. 너무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는. 근데 거기서 조금 아쉬운 볼 배합은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약간 뭐 같은 구종을 3개 이상 던지지 마라. 뭐 타자한테 타이밍이 분명히 읽혀 들어가기 때문에 2개 연속 그리고 2개 연속 진짜 좋은 공이 들어갔으면
하나 더 해서 그 공은 절대 나올 확률이 떨어질 거다. 아. 이제 투수가 제구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최인호 선수 타석에서 포심을 9개를 연속으로 던지면서 이런 뭐 마무리 투수로서는 보기 싫은 예, 그런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 동작이 맞습니다.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네, 그게 김태형 선수가 아쉬워하는 동작이 잡혔죠. 그 10개 가까이 같은 공을 계속 던진다는 거는 타자한테 타이밍 그 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타석에서 똑같은 패턴의 공이 계속 지금 날아 들어오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패턴이었어요. 네. 맞아요. 진짜 네. 그렇게 따져서 보면 사실 김태균 선수의 어떤 구종 비율을 보면 이제 포심이 78%나 되고요. 그렇죠. 슬라이더는 19.7%, 포크볼은 1.9%라고 이렇게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2구종에 대한 또 확실한 선택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홈런을 때려냈던 공 앞에서 이 최인호 선수가 약간 빠른 볼에 맞춰서 물론 그것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네. 근데 야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돌렸는데 그대로 맞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뭐, 파울이 4개가 나왔어요. 커트가. 직구 커트가 4개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최인호 선수는 타이밍이 맞아가고 있던 거죠. 그렇죠. 맞아가고 있다가 이제 그 마지막 공에 걸린 거죠. 김태균 선수가 지난해는 거의 언히터블이었는데 네. 올해는 이렇게 홈런도 지난번에 KT전에 안현민에게도 맞았었고 그때도 사실 속구 던지다 맞은 거잖아요. 그때 속구 제 던져서. 기억으로 아마 19 연속 잠실에서. 포심, 네. 맞아요. 그리고 잠실 제일 먼 쪽으로 중견수 뒤로 홈런이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타자는 뭐 같은 구종을 계속해서 던지면 타이밍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더 훌륭한 마무리 투수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2구종이 확실하게 좀 필요한 그런 오늘 순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기긴 했습니다만 두산 입장에서 조금 좀 찝찝한 부분. 네. 요게 이제 투구 구종표인데요. 보세요. 직구로 다 찍혀 있죠. 직구 그리고 맞은 거잖아요. 그 앞에서 보면은 헛스윙 한 번 해서 저건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파울 그리고 빠지고 파울. 앞에 지금 파울이 연속해서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밍이 거의 맞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네. 거죠. 저때 뭐 결과론이지만 저때 좀 약간 뭐 한번 흐름을 끊어주는 슬라이더나 이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던져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반대로 또 하나 봐야 될 게 반대로 10회 초에 김서현이 올라와서는 김서현은 계속해서 진짜, 또 네. 슬라이더만 양석환에게 8개를 던졌어요. 야, 네, 이 그것도 부분에서 왜 여기 나와? 네, 이것도 이제 이게 저희가 이거를 아니 왜 계속 직구만 던져 이러고 있었는데 김서현은 또 올라와서 여기에다가 슬라이더만 다 슬라이더만. 던졌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게 이 선수는 직구가 하나 오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제 심어져 있잖아요. 네. 네. 이 타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더만 던진 게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석환 선수의 오늘 경기 전까지의 구종별 타율을 보니까 속구가 4할 1푼. 아 양석환 선수. 네. 속구. 양석환 선수가 네. 양석환 선수가 속구가 4할 1푼의 타율이고요. 슬라이더가 2할 2푼 7리. 체인지업이 1할 4푼 3리예요. 어. 네. 그러니까 포심 속구에 강했던 타자인 거죠 양석환.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역시 경험 많은 이정훈 포수가 다 이제 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네. 저는 몰랐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 경기에 포심을 계속 던지는 이런 장면과 한 타석에 슬라이더만 계속 던지는 장면 사실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김서현 선수도 어떤 뭐 이 볼 배합 슬라이더만 계속 내는 그 볼 배합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서 회의할 때는 왜 오늘 체인지업을 안 던졌을까 그랬는데 체인지업이 145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걸리죠.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죠? 그 네. 약간 속구나 다름없는 속구처럼 스피드이기 때문에. 보면 걸리니까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대단한 네. 볼 배합이네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슬라이더를 계속 내면서도 혹시나 타이밍이 맞으면 그렇죠. 불안할 수 있거든요 투수가. 네. 아 그 부분에서도 김선 선수 마지막 슬라이더 삼진 잡고 포용하는 모습.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사실 이제 저나 질롱 PD는 모르고 던져본 사람만 그러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제가 뭐 포심과 슬라이더
이 두 구종만 가지고 만약에 상대를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으면 정말 그 한 타자 두 타자 그리고 1이닝까지는 정말 충분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김선 선수의 슬라이더의 움직임 그리고 이재호 선수 볼 배합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뭐 대단한 명승부였고 결국 승부는 연장 11회 초에 임종성 선수의 네. 적시타가 나오면서 임종성 선수 데뷔 첫 타점이 데뷔 첫 타점이요. 결승타예요. 야, 잊을 수 없는 오늘 경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예.